오늘 우리 증시 개장 전부터 환율 급락하면서 여기 고무된 외국인들이 개장 초부터 선현물 동시 양매수 땡기고, 또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전체 증시 분위기를 위로 끌고 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역시 급등했는데 이제 상한가 한 방이면 78,000원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지난주에 그 TSMC 실적 잘 나온 거 이미 다 반영됐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에 외국인들이 닥터피쉬처럼 몰려드는가?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 표결이 딱 1박 2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9일 화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바로 내일 ACA 미국 경쟁법 일명 반도체 지원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가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70조 정도 됩니다. 이번 표결은 하원에서 열리고 하원 의장은 민주당 넘버 3로 통하는 낸시 펠로시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진짜 좀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확실한 거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아메리칸 부자 언니야. 진짜 이름만 부자 언니라고 무슨 종신보험 팔고 강의 팔고 멘토링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찐 리얼 부자 언니라고. 리얼 부자 언니. 리얼 브라우니가 또 갑자기 먹고 싶네요. 아무튼 낸시 펠로시 이분은 올해로 나이가 83세인데 거의 타짜 수준으로 주식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도 모멘텀 투자에 특히 능한 것으로. 근데 미국 민주당 넘버 3에다가 하원 의장인데 본인도 주식 부자에다가 또 그 남편 폴 펠로시 직업은 또 전업 투자자야.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이해 충돌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분은 또 부부가 타짜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주로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애플, 페이팔, 월트 디즈니 이런 미국 우량주들만 또 갖고 있는 데다가 전부 매수 시점을 보면은 미국에서 대규모 방역 지원금 풀리기 직전, 그리고 연준 지난 코로나 양적 완화 발표하기 바로 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이제 파생까지 섞어가지고 하는데 이 낸시 펠로시 부부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1,3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 5월 달에 이 남편이 또 음주 사고를 내가지고 체포되는 바람에 낸시 펠로시도 요즘은 조금 자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2%로 우리로 치면 면허 취소에다가 벌금 한 1,000만 원 때려 맞을 수준인데, 근데 문제는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음주운전이. 하여튼 재판이 8월 3일날 잡혀있고 일단 구속은 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식의 여왕 소리 들으면서 수익 엄청나게 많이 챙겨놓고서 이분이 또 올해 들어가지고는 또 미국 공직자 주식거래 규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거 진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그 논란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낸시 펠로시가 이번 미국 반도체 지원법 마련돼가지고 표결에 상정하는 일정을 한창 잡고 있던 그 6월 초에 남편을 통해서 엔비디아 주식 20만 주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제조사로 원래 유명하고 우리 뭐 PC 보면 다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들어가고 전부 그 제어판에 보면은 엔비디아 그 그래픽카드 앱이 깔려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주식은 10달러 밑에서 한 10년 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지난 비트코인 1차 붐 때 채굴 장비 수요로 약발을 이게 제대로 받으면서 6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조정기에 또 같이 흘러내리다가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코인 붐이 오면서 주가가 한 6개월 만에 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한 5배를 슈팅하더니 이것도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을 때 역시 300달러 넘어가면서 진짜 제대로 거기서 산다라방 머리, 한기범 형님 정수리, 남산타워 피레침, 기린 귀때기 한번 쓰다듬고 지금은 뚝 떨어져가지고 반토막으로 150달러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가 이 엔비디아 2021년도 시동 걸릴 때 거의 초창기에 들어갔다가 한 3배 먹고 처분했던 것도 밝혀졌었는데 이번에 그 낸시 펠로시 남편 계좌에서 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낸시 펠로시는 나는 이제 남편 주식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이 두 부부의 주식 거래 패턴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종목을 매수했다가 처분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의혹의 눈길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남편 폴 펠로시는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함께 일부 추가 매수한 종목도 2개가 더 공개됐는데 그게 바로 애플하고 비자 카드였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지금 80세인데 솔직히 가치 투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빅테크주들을 틈만 나면 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자산 배분에 있어서 미국 주식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비중이 저 정도면은 다른 자산은 훨씬 더 크게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500만 달러가 그냥 여윳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물적 분할해가지고 나스닥 상장한다고 그러면은 낸시 펠로시나 저런 빅 커스터머들이 과연 뉴욕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겠냐고요. 애플, 엔비디아 저런 빅테크 그룹의 파운드리로 세계 2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못 끼겠냐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물적 분할은 지난 LG화학이나 뭐 카카오처럼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오히려 지주사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그렇게 좀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뭐 행사를 갔다가 지금 급히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거 촬영하느라고 약간 지금 삐끼 같은 룩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근데 자꾸 댓글에 보면은 저보고 머리숱이 이거 많이 날아간 것 같다고, 너 모발 이식하든가 탈모약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입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없는 게 아니라 두피가 너무 하얀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유전인데 조상 대대로 두피가 백인처럼 이게 새하얗다고요. 그래서 위에가 비어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하얀 두피 백두 혈통이라고. 내가 지난 라이브 때도 그렇고 하여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얘기할 테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 떨줍 올팔은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지금처럼 약세장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든 아니면 유동성의 썰물이든 아니면 심지어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라도 항상 올팔의 찬스는 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주식을 비싸게 떠넘겼다가 나중에 다시 싸게 뺏어가 버리는 식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돈을 벌어왔는데, 얘네들의 약점이 절대 현금을 우리처럼 많이 못 갖고 있는다는 거. 당장 우리가 가입한 펀드 상품 현재 브레이크다운 보시면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 현금 비중이 한 1% 내외, 심지어 한 3% 넘는 펀드도 거의 없어요. 현금 비중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MSCI에서 운용하는 한국 펀드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여기 보면은 전체 운용 규모가 2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조를 갖고 한국 주식을 운영하는데 비중 1위 삼성전자가 21.18%, 그리고 그 다음이 SK하이닉스, 다음 비중 3위가 삼성 SDI, 다음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현금 비중이 0.68%예요. 1%가 안 된다고. 하여튼 무조건 외국계 기관들은 가진 돈의 99%를 풀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 이제 팔아야 될 때는 팔지를 못하고 공매도를 치는데, 기본 품새가 하여튼 간에 주식 매수를 여기는 멈출 수가 없다고요. 근데 개인은 다르잖아요. 현금 비중을 내 맘대로 50%든 30%든 70%든 맘대로 현금을 비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떨줍할 때는 현금 가진 우리가 무조건 우위에 있는 거고, 그렇게 떨줍한 거 오늘 같은 날 올팔할 찬스가 온다 그러면은 옛다 하고 그냥 선심 쓰는 척 외국인들한테 넘겨주고 우리 수익 챙기고 남은 현금으로 다음 떨줍 찬스 기다리는 거죠. 하여튼 지난주 미국 CPI가 9.1%로 진짜 저세상 레벨로 나왔는데, 시장은 의외로 충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게 지금이 정점이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의연하게 악재 해소 정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준 임원들도 CPI 9% 넘었다고 그냥 금리 인상폭도 그대로 100bp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라서 올리는 거는 너무 좀 수동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7월 FOMC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정도면 금리 인상폭이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이제 친시장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0.5%포인트도 빅스텝인데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이게 과연 증시의 호재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월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고비는 지났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위스 금융그룹 UBS, 여기는 이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CPI 결과가 높게 나올수록 증시는 안도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다가 일단 지금까지는 그 예언이 적중을 한 것인데, 여기는 하반기에도 인플레 하방 압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베렌버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물가가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운송비의 조정 같은 게 순차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피크아웃 이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니까 생각나는 게 바이든이 왜 올 초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한테 욕설했다가 파문이 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기자회견에서 폭스뉴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민주당한테 조선일보 같은 그런 언론사 존재인데 여기 폭스뉴스 기자가 바이든한테 질문하기를 중간선거 앞두고 인플레이션의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느끼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약간 혼잣말로 stupid son of 해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이크를 타고 방송에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이 변명하기를 우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속으로 한 말인데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그 본질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가 그동안 풀었던 코로나 지원금, 실업수당 그리고 연준 양적 완화처럼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풀어놔서 인플레이션이 온 것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는 인플레나 버블을 공급한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불씨시냐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요 말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은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 저거 ACA에서 돈 푼다고 그러면 과연 저게 추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중간선거 4개월 앞두고 저거를 여당이 민주당에서 왜 표결에 올리겠어요? 저것도 어쨌든 시중에다가 돈 푸는 건데 저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면 자기네도 곤란해지는데?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은 유동성 과잉에서 왔다기보다는 항목별로 좀 나눈 걸 봐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한 80%는 공급 사이드의 충격이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끝나고 경기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요가 좀 줄어들면은 내년부터는 다시 하향 사이클에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연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재금리 인하 요 얘기를 흘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대형 채널에서도 그렇고 뭐 종편에서도 마치 뭐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막 소개한 게 MMT, 일명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기축통화국은 무한대로 화폐를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절대 안 오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그게 이제 일본하고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뭐 그러면서 그 종편에 자주 나오는 어떤 폴리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원화도 IMF 표준 인출권 그 SDR 편입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준기축통화라고. 또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무제한 화폐 발행해서 돈 풀면은 다 같이 행복해진다고까지 주장을 했었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 요 현대 화폐 이론 MMT가 가능했던 거는 중국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어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과잉 생산성 그리고 기술의 어떤 비약적 발전으로 인한 혁신적 생산력 증가 덕분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체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캐리어가 되면서 특히 자원을 많이 갖다가 소비하는 중국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선진국으로 그대로 수출되고 이렇게 미국도 소비자 물가 연간 상승률이 9%가 넘어가는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그동안 이제 아무리 저금리라고 막 은행에 예금하면 돈이 녹는다는 그런 가스라이팅, 뭐 포모 증후군, 각종 공작에도 넘어가지 않고 저금리에도 예금하고 저축하고 현금만 들고 있던 분들 입장에선 지금 인플레이션 저렇게 고공행진하다가 버블 뻥 터져가지고 다 같이 추락하면은 그거 기다리는 분도 있겠죠. 얼른 이제 체리피킹 하려고 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때 주스로 다니려고 룰루랄라 이러고 있겠죠. 그러나 80년대 3조 호황기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하고 지금의 상황은 전혀 딴판입니다. 미국도 연준도 기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이라는 사실상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잡힐까?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폴 볼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렵게 볼 것 같단 말이에요.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때려잡는 게 아닐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좀 극단적으로 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한 4% 만들어가지고 신흥국들 이머징 마켓서부터 해서 도미노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고 달러 가치는 이제 떡상해가지고 원자재 시장에서 달러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지금의 한 1.5배로 커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만큼 러시아하고 오페크 플러스가 공급량을 팍 꺾어버리면 그걸로 가격은 절대 못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저 같은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내일 뉴스를 미리 보시면서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내일의 전략을 한 발 앞서서 준비하시자고요. 그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7월 19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드디어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열립니다. 우선 제니 젤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이제 두 분이 양국 경제와 금융협력 그리고 G20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6년 만에 한국에 오는 제니 젤런 재무장관이 지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간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내일 우리 정부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 브리핑을 가집니다. 마침 앞에 보신 미국 반도체 지원법하고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내일 막 뉴스 플로우에 막 장식을 쭉쭉쭉쭉 하겠죠. 그러나 이거 보고 따라 들어가면 너무 늦는다. 이미 우리가 알았을 적에는 온 동네방네 전 국민 지구촌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가 다 알았을 때다. 그래서 떨줍 올팔만이 살 길이다. 다음 내일 정부에서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엽니다. 지난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가고 이제는 뭐 다른 새로운 팀이 이제 막 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4차 접종을 독려하는 쪽으로 그럼 또 증시에서 수혜주가 있죠. 그리고 내일 제2차 디지털 탄소 중립 협의회가 열립니다. 디지털 탄소 중립은 ICT로 에너지 효율화가 핵심입니다. 증시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주인공이고 또 내일 보도자료도 에너지 효율 선진 강국 대한민국 스마트 에너지 도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이거 지금 한여름철 들어가지고 전력 예비율 뭐 떨어진다고 얘기 나오고 얼마나 이것도 역시 뉴스 타기 좋은 그런 재료예요.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키워드가 이제 관심을 받기 좋죠. 대신에 보도자료 나오고 뉴스에 뜨면 이제 그건 앞에 얘기한 대로 산다라박 머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3D 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배포가 있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 그 피격 사건에서 사제 총기가 사용됐는데 그게 3D 프린팅으로 뽑아냈다는 증언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3D 프린팅도 당국의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걸 원격으로 감시하는 이것도 사실 사이버 보안이랑 연결이 되겠죠. 이어서 내일 화요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이동권부터 해가지고 근로권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 화두가 돼요. 그리고 내일은 공연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입니다. 리오프닝 테마주 가운데서 스포츠하고 광고 이쪽 그리고 내일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는 새 정부 수소경제정책 실현을 위한 산업계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신규 인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팜 관련주죠. 그리고 해수부는 국내 최초 다목적 대형 방제선 취항. 이거는 한진중공업이 예전에 수주 대박 냈었던 그 분야고요. 그리고 내일 고용부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정부 지원하는 일자리 교육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청소년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여러 번 얘기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교육 업체들이 이제 대박 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정위는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권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짜 저는 바로 옆에 이제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거기 뭐 재건축 조합 같은 데도 가서 구경해보고 하는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막 이런 조합이 진짜 어마어마한 카르텔이고 그게 진짜 압력단체더라고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그냥 배지 하나 정도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와, 그 정도의 그런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공정위에서 손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심리 부검 면담 분석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는 코로나 블루 관련된 뭐 우울증, 정신분열병 이쪽 정신과 테마인데 디지털 치료제도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정신질환자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만약에 제어를 못 해가지고 산에다 불 지르고 남대문에 불 내고 어디 지하철 테러하고 이러면 진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임산부하고 정신과 이쪽은 나라에서 무조건 100%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요즘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면은 정신질환 치료제 테마주들한테는 호재죠. 이어서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은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청년들이 그 추운 겨울날 오토바이 몰고 거기서 이제 일당처럼 받은 돈으로 코인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리오프닝까지 돼가지고 오토바이 배달도 없고 라이더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댓글창도 너무 뜨거워서 제가 감히 뭐 이걸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런 상황이니까요. 제가 좋아요 안 누른다고 서운해하지들 마시고 일단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제 일정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지금 민노총 비롯해가지고 노조의 파워가 어쨌든 이번 정권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칼날이 돼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쉽게 안 넘긴다고요. 사실 그럴수록 어떤 진입장벽이 낮은 고강도 저숙련자의 그런 일자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술, AI 공정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고채 20년물 또 입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호주 중앙은행 RBA가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내일 유로존이 5월 건설 생산 그리고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는데 이번 주 ECB 통화정책회의가 또 마침 있으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바로 이 CPI다. 여기도 만약에 ECB도 서프라이즈로 빅스텝을 만약에 내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로 그때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6월 실업률, 다음 미국에서는 6월 신규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미국 석유협회 API의 주간 원유 재고가 또 공개됩니다.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어쨌든 맨주먹만 휘두르다가 왔는데 유가는 그래도 다행히 V자 반등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연준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께서 연설을 가집니다. 주제는 지역 재투자법 관련해서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 그 프로젝트 홀드가 됐잖아요. 그 이후 미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국제경제 일정은 러시아하고 이란, 튀르키예 이렇게 3국이 정상회의를 엽니다. 푸틴이 직접 이란 수도 테헤란에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 산유국인데 진짜 자원 가진 게 벼슬이다. 진짜 자원이 깡패다. 그래서 무슨 이게 정상회담이냐. 그냥 동네 안마시술소하고 룸사롱 주인 3명이 만나가지고 저녁에 한잔하는 그런 모임이다. 아 이거 러시아 KGB가 저 잡으러 오는 거 아니죠? 자, 내일 7월 19일 화요일 증시 일정 보겠습니다. 유안타 스펙 9호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나서고요. 그 다음에 ICH가 역시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 들어갑니다. 신한스펙 10호도 역시 이틀 일정의 공모 청약.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드디어 이틀 일정의 공모 청약 돌입합니다. 그리고 내일 현대차는 노조가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파업 나면은 큰일 나는데 일단 잠정 합의안의 내용에는 기본급 4.3% 인상, 그리고 경영성과금 200%에다가 플러스 400만 원, 그리고 품질 향상 경력금 150만 원, 그리고 하반기 목표 달성 경력금 100%, 미래 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 격려 주식 20주,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 25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일 미국의 실적 발표 기업들은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로키드 마틴, 할리버튼, 헤즈브로, 그리고 노바티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바이오부터 OTT, 방산, 정유, 소비재까지 다양하게 실적 발표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